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 예산안과 도정 운영 방안에 대해 오늘 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시정연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수주 등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경영수지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전남 최대 도시란 명칭도 곧 순천에 내어줄 전망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국회의원 수 감소 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만들기와 SOC 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정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1년 전 시정연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김영록 지사의 시정연설. 가장 먼저 주력 산업의 제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은 해경 서부 정비창과 연계하여 선박 수리 조선과 친환경 중소형 선박 건조 등으로 다각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김 지사는 또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 SOC 확충,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모두 5가지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과제를 선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과 SOC 확충 등 6가지를 발표했는데 올해 시정연설과 대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지역 SOC 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핵심 SOC를 지속 확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도민 인구 200만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각종 인구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수년 전에 시행했던 군부대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내년에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히는 시정연설은 도정의 철학과 목표가 담겨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정옥림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4급 공무원 99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7명으로 7.1%로 집계됐습니다. 정 의원은 간부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어도 조직의 관행 탓에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8분 신안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73km 해역으로 북위 35.13도, 동경 124.93도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해상에서 비교적 약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진동 감지와 피해 신고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이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지역 조선업계도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송영 기자입니다. 전남 조선업의 대표 주자인 현대 사무중공업. 대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작업장을 오가고 블록을 이어붙이는 용접 작업도 분주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 업체의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이미 3천억 원을 초과했고 고용 인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LNG 추진 선박 수주 실적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전망도 밝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DF 선박이 있어가지고 기술력, 특히 설계 기술력, 그다음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내년쯤에는 수주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업계 2위인 대한조선도 올해 10척을 수주하면서 2년치 작업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전남 서남권 조선업 생산액은 3조 18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가량 증가하는 등 전남 조선업은 회복세입니다. 지난 8월 해경 정비창 사업이 확정된 것도 전남 지역 조선 수리 사업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조선업 육성 3대 과제의 하나인 레저 선박과 부품 산업은 업체 간 격차가 큰 데다 기술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험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술 우위에 있는 친환경 선박 등의 수주 전망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하지만 조선업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전남을 떠난 숙련공 확보와 대기업과 중소형 업체 간 양극화 해소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남 최대 도시인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4,000명 수준이던 여수와 순천의 인구 격차가 이제 500명 수준으로 좁혀졌는데요. 조만간 두 도시 간 인구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려 통합 당시 33만 명에 육박했던 여수시 인구. 2006년 30만 명 선이 무너지더니 현재는 28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순천시 인구는 26만 6천 명에서 28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때 6만 명 넘게 벌어졌던 두 도시 간 인구 격차는 지난해 말 3,900여 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500여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여성 인구는 지난해 이미 역전됐습니다. 2018년 7월에 순천이 여수보다 여성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18년 10월 달에는 970명이 여성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연말연시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도시별 수천 명씩 인구 증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순천과 광양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여수와 순천 간 인구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들도 물론이거니와 환경적인 부분이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주하셨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수, 순천 간 인구 역전은 전남 제1의 도시가 바뀐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공무원 수와 예산 규모,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최근 광주 남구와 서구 일대에서 나온 이물질 수돗물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나프탈렌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7일 남구 주월동과 월산동, 서구 화정동과 염주동 일대에서 발생한 이물질 수돗물을 146차례 검사한 결과 13개 표본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양은 최고 리터당 127 마이크로그램이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5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나프탈렌의 경우 법으로 정한 수돗물 유해물질 검사 항목이 아니고 검출된 양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인 리터당 170 마이크로그램에 미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확대 운영합니다. 해남군은 현재 2곳의 귀농인의 집을 7곳으로 확대하고 예비 귀농인이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사전에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지난 7월부터 발행한 지역화폐 완도사랑 상품권이 2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완도군은 표시금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고 가맹점도 많이 확보된 덕에 4개월 만에 이 같은 판매액을 올렸다며 내년에는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새로 생기는 노점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교 승강기 17군데에 사물 주소를 부여했으며 택시 승강장 130군데와 지진 5개 대피소 497군데에 사물 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흑산도항에 신규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목포해수청은 흑산도항 여객부두 인근에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길이 40m, 폭 14m 크기의 부잔교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교의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시 학종 입학생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의 전형별 합격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종이 우세한 곳은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가운데 4곳,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정시 전형에서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시군이 10곳에 달했습니다. 여 의원은 이 같은 분석으로 볼 때 정시 전형이 확대될 경우 지방은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올 연말까지 2개월 동안 항체 형성 수준 검사를 실시해 미음 농가를 엄격 조치하는 등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100%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전 농가에 백신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어 전국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포 소방서 소속 김천호 소방관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김천호 소방관이 지난 6월 영암군 삼호읍에서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15살 조 양을 신속 정확하게 응급처치해 생명을 구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하트와 브레인 세이버와 함께 3대 인증 제도입니다. 목포였습니다.